자율신경실조증을 유발하기 쉬운 호흡 유형 1편에서는 얕고 빠른 호흡, 위가슴 호흡, 과호흡이 어떻게 공황장애를 유발하고 또 등을 굽혀서 숨쉬는 것이 횡격막을 활성화시키고 복압을 높인다는 데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자율신경실조증을 유발하기 쉬운 호흡 유형 두 번째 편으로 입호흡, 구강호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도 입으로 숨 쉬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들숨, 들이마시는 숨은 코로 쉬는데 날숨, 내쉬는 숨은 입으로 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숨은 코로 쉬는 것입니다. 입은 먹고 마시는 곳이고요. 정말 많은 병들이 입호흡으로 유발된다고 주장하는데 솔직히 믿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그만큼 입호흡이 나쁘다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강호흡, 입호흡 자가진단법. 해당하는 것을 체크해 보십시오. 평소에 입을 열고 다닌다. 코가 항상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입을 닫고 코로 숨을 쉬어보면 답답하다는 느낌이 든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술이나 입안이 말라있다. 코를 심하게 곤다. 운동이나 등산을 할 때 조금만 숨이 차도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하게 된다. 편두통이 있다. 흉곽이 들려있다. 3개 이상에 해당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평소 코가 아닌 입으로 숨을 쉬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흉곽이 들려있다라는 게 그 흉곽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갈비뼈 제일 아래쪽, 횡격막이 있는 부위 쪽. 이쪽 부위가 옆에서 보면 들려있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입으로 숨을 잔뜩 들이마시고 숨을 참으면 흉곽이 들리게 되죠.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을 입호흡, 구강호흡이라고 합니다. 입으로 숨 쉬는 사람들은 코가 막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입술이 항상 말라있고 수면의 질 또한 매우 나쁩니다.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도 굉장히 많고요. 또 면역력이 저하되어 쉽게 감기, 두통 등이 있으며 구강건조, 치주질환 유발, 치열이 나쁘고 턱이 좁고 길어지는 입호흡 형태의 얼굴로 변해갑니다. 입호흡으로 유발된 얼굴을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그 아이의 입이 들리면서 입이 벌어지죠. 턱은 들리고 입은 벌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보기 싫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안면, 골격 발달에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이 그림은 한 자매인데 왼쪽에 있는 아이는 코로 숨을 쉰 친구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입으로 숨을 쉬고 사는 친구예요. 이 한 자매가 세월이 지난 이후에 얼굴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코호흡을 한 친구는 얼굴이 이렇게 누가 봐도 예쁜 얼굴인데 입으로 숨을 쉬고 산 친구는 이렇게 얼굴이 길어지고 좀 얄미워지게 이렇게 얼굴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입호흡이 나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데노이드는 코 뒤에 있는 편도 조직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커져서 코로 숨쉬기가 어려워지면서 발생하는데 특히 이제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나타나죠. 아래턱이 아래로 처지고 뒤로 당겨지고 얼굴 전체가 길어지고 좁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입술이 자연스럽게 다무러지지 않고 살짝 벌어져 앞니가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아래턱이 뒤로 밀려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턱이 작거나 뒤로 빠져 보이는 무턱이라고 그러죠. 무턱처럼 보이게 됩니다. 입을 벌리고 숨쉬는 습관 때문에 위쪽 치열이 돌출되거나 부정교합이 발생하기 쉽고요. 얼굴이 길어지면서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턱끝이 뾰족해지는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아이들이 편도 제거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술하기 전에 먼저 입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확인하는 방법 간단하죠. 자는 모습을 보면 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입을 벌리고 침 흘리는 경우 되게 많지 않습니까? 100% 입호흡 하는 거죠. 만약에 입호흡을 한다면 약국이나 이렇게 가시면 입에 붙이는 반창고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입호흡을 먼저 개선시켜 보고 그래도 목이 많이 붓고 하는 증상들이 있으면 편도 제거 수술을 해도 늦지 않겠습니다. 편도가 면역의 1차 저지선이죠. 그래서 없는 것보다 당연히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호흡은 비상상황, 격렬한 운동이나 코가 막혔을 때를 위해 사용되는 보조적인 호흡 방법입니다. 만성적인 입호흡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산소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이 코로 숨을 쉬는 것보다 공기는 많이 들어오지만 산소가 들어오는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들어오는 산소의 양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 무기력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입에 침이 쉽게 말라 구강건조증이 유발됩니다. 입으로 숨을 쉬게 되니 침이 마르는 건 당연한 거죠. 침이 마르면서 침의 항균 작용이 약해져 입냄새와 충치, 잇몸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은 부비동염이나 후비루일 때 더 심해지겠습니다. 세 번째,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입은 공기를 걸러내는 필터 기능이 없죠. 코에는 있는데. 그래서 유해 물질이 여과 없이 폐로 직접 들어가게 되고 이것은 감기나 천식,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네 번째,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의 원인이 됩니다. 잠잘 때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되면 혀가 기도를 누르게 되고 좁아져서 쉽게 코골이가 생기고 수면 무호흡이 생기죠. 수면 무호흡은 또 ADHD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등이 차가워집니다. 코를 통해서 가습, 가온, 그러니까 촉촉하게 되고 온도를 높여주는 작용이 없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기관지를 통해서 폐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등이 차가워지게 됩니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는 기관지를 자극하여 더 좁아지게 하고 공기 흡입량이 오히려 더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숨을 더 크게 쉬려고 흉쇄유돌근, 사각근 같은 것을 더 움직이게 되고 고개를 앞으로 빼게 되고 구번 등이 유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 호흡이 구번 등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장 운동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입 호흡은 많은 양의 공기가 배로 바로 들어오므로 배 속과 외기의 기압이 같아지게 되죠. 결과적으로 횡격막이 움직이지 않아도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횡격막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내장도 움직이지 않게 되어 기능이 떨어지고 교감신경의 우위도 해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횡격막과 갈비 사이 근육 등 호흡 근육의 발달이 잘 일어나지 않고요. 여덟 번째, 미관상으로도 좋지 못하겠죠. 아홉 번째, 나이가 들면 얕고 빠른 호흡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삼킴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호흡을 통해서 목이 말라지면 먹고 마시는 일 자체가 힘들어지죠. 또 특히나 고령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한테는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코호흡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입 호흡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코호흡은 우리 몸이 호흡을 위해 설계된 가장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코는 공기가 폐로 들어가기 전에 공기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 공기를 필터링하죠. 공기를 걸러주는 거죠. 코 속에 있는 털, 점액들이 공기 중에 먼지, 세균, 바이러스와 같은 유해 물질을 걸러내는 1차 필터, 여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입으로 숨을 쉴 때보다 훨씬 깨끗한 공기가 폐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온도 및 습도 조절. 코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폐에 도달하기 전에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그리고 적절한 습도로 조절해 주죠. 이는 폐와 기관지, 점막의 손상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세 번째, 산화질소 생성. 이거 중요한데요. 코호흡만으로 산화질소, 일산화질소를 6배나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입호흡으로만 호흡하는 것보다 약 18% 더 많은 산소를 흡수할 수 있게 합니다. 일산화질소는 기도를 확장하고 산소 흡수를 도와주고요. 혈관을 확장하고 혈관을 확장하니 혈압이 떨어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폐포의 혈관 또한 확장시켜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을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일산화질소는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하고 세포에 산소를 전달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작용을 합니다. 면역기능과 체중, 혈액순환, 기분, 성기능 등 모두 체내 일산화질소 양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 유명한 비아그라는 실데나필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것이 혈액 내 일산화질소 재흡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과 성기의 모세혈관을 열어서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아주 명약이 된 것이죠.
네 번째, 공기 저항을 통한 폐기능 강화. 코호흡은 입 호흡보다 약 50% 더 많은 공기 저항을 받습니다. 이 저항은 폐와 횡격막을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들어 폐기능을 강화하고 폐 공간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호흡 근육을 강화시키는 역할도 같이 하겠습니다. 원래 위턱에 붙어 있어야 할 혀가 아래로 떨어지면 아래턱의 무게에 혀의 무게까지 더해져서 입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안동 하회탈처럼 턱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힘을 빼면 턱은 벌어지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턱의 힘을 제로, 0으로 만들면 턱은 벌어지는 거죠. 중력에 의해서. 근데 턱이 안 벌어지는 건 우리가 근육을 써서 위로 당겨 놓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너무 꽉 깨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살짝 턱만 닫을 정도로 당겨야 하는데 너무 꽉 깨물거나 아니면 힘이 빠져서 이렇게 벌어지거나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조절하는 게 이 혀인데요. 특히 이렇게 잠을 잘 때 혀의 위치가 낮아지면 기도를 좁아지게 하고 코골이와 무호흡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원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는 것이 혀의 정상적인 위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혀의 무게가 한 200g 내외라고 합니다. 꽤나 무거운 거죠. 200g이면 주먹만한 사과 하나의 무게가 200g입니다. 엄청 무거운 거예요, 혀가. 그 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아래로 습관처럼 떨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입천장에 붙어 있어야 할 혀가 떨어지면서 그 위치가 낮아지는 걸 저위설이라고 하고요. 혀가 앞으로 빠지는 걸 전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낮아지고 빠지게 되는 전위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입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입이 벌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입호흡 방지 테이프, 입 테이프죠.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입을 반창고를 붙여서 강제적으로 코로 숨쉬기를 시켜주는 그 습관을 잡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릴 때 해야 효과가 더 강하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타나죠. 입호흡 방지 테이프라고 검색하시면 약국이든 인터넷이든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혓바닥을 입천장에 대는 건데요. 혀를 입천장에 밀어 올리는 운동을 뮤잉 운동이라고 합니다. 뮤잉 운동 되게 유명해서 요즘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뮤잉 운동은 영국의 치과 의사인 존 뮤와 그의 아들인 마이크 뮤가 장안에서 알려졌다고 합니다. 뮤잉 운동은 위턱 상악골을 지지하고 턱선을 개선하고 이중턱을 완화하며 코호흡을 유도하고 안면 비대칭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뮤잉 운동의 방법은 입을 다문 상태에서 혀 끝을 윗니 뒤쪽 입천장 볼록한 뒤에 두면 되죠. 그러니까 니은, 우리가 발음은 니은 할 때 혀가 딱 가는 그 부분이죠. 니은. 이게 입천장이면 혀 끝만 닿는 게 아니고 혀 중간, 혀 뿌리까지 전체적으로 다 밀착시키는 거죠. 혀를 그러니까 이렇게 둥글게 혓바닥을 입천장에 갖다 올려 붙이는 거죠. 처음에는 혀뿌리에 힘을 살짝 줘서 입천장에 붙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붙어요. 그래서 또는 하는 소리를 내면서 혀뿌리를 들어올리는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 빨대로 이렇게 우리가 빨아먹는 연습 있죠. 빨아먹는 연습을 하셔도 혓바닥을 올리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이때 윗니와 아랫니는 깨무는 것이 아니고 1, 2mm 정도 살짝 띄우는 겁니다. 이것이 이 치아의 정상적인 위치예요. 그러니까 혀는 입천장에서 붙어 있고 윗니와 아랫니는 살짝 1, 2mm 정도 떨어져 있고 입술은 가볍게 닫혀 있는 게 정상적인 위치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턱을 꽉 깨무는 긴장을 하지 않게 되죠. 이때 호흡은 당연히 입을 다문 상태에서 코로만 숨을 쉬게 됩니다. 말하고 먹고 마시는 시간 빼고 24시간 내내 혀가 붙어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뮤잉 운동은 학계에서 아직까지 논란이 많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기다, 아니다 말이 많은데요. 중요한 건 아이들한테는 꼭 해볼만 하다는 거죠. 성인이 되면 사실 다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 뮤잉 운동 자체로 안면 골격이 변하거나 이런 건 힘들어 보이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혓바닥을 밀어 올린다고 혀나 턱에 과도하게 너무 힘을 주면 좋지 않으니 자석처럼 그냥 찰싹,
그러니까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자석처럼 찰싹 붙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뮤잉 운동기라고 입에 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뭐 소독하고 이런 거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거보다는 이 목탁 소리 내기 이것을 권합니다. 어릴 때 우리가 많이 했던 놀이인데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어릴 때 이걸 되게 많이 하고 놀았던 놀이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입천장이면 혀끝을 입천장에 붙였다가 뒤로 빼면서 이렇게 입을 살짝 벌리면서 뒤로 딱 떼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 이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혀는 네 가지 내층의 근육으로 이루어진 근육 덩어리예요. 근육 덩어리. 우리가 그 순대 먹을 때 소 혓바닥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근육 덩어리인데 이 혀 근육을 강화하기 좋은 운동입니다. 혀를 올렸다가 뒤로 당기면서 입을 살짝 벌리면 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런 소리가 나도록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 다른 사람 있을 때 말고 혼자 있을 때 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 악어호흡인데요. 악어호흡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고 엎드려서 숨 쉬는 거예요. 엎드려 숨을 쉬니까 팔도 다리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숨만 깊게 함으로써 긴장을 풀어주고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어서 잠이 잘 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손을 이마 아래에 포개고 엎드립니다. 원래 배는 앞으로 넓어지기 쉬운데 등 쪽 갈비뼈가 벌어지지 않으면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호흡을 하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엎드려서 숨을 쉬면서 자연스럽게 등, 옆구리, 허리 부분을 의식하게 되고 그 부위들을 넓어지게 호흡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깊은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3분 정도 천천히 숨을 쉽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고 등에 수건 같은 것을 올려두면 숨을 들이마실 때 등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쉬고 들이마시는 한 번의 숨결은 단순히 이산화탄소를 내쉬고 산소를 들이마시는 가스 교환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과 마음의 조율자이자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근데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와 잘못된 습관은 이 소중한 호흡의 리듬을 망가뜨리게 되죠. 특히나 우리 몸의 설계에 역행하는 이 입호흡은 자율신경의 섬세한 균형을 깨뜨려서 무기력, 불안을 가져오는 아주 조용한 파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코는 단순히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가 아닙니다. 코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가장 완벽한 필터이자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가진 공간입니다. 코로 숨을 쉴 때 코의 부비동에서 생성되는 산화 질소가 온몸의 혈관을 열어서 생명의 활기를 불어넣고 고요한 평화를 가져오는 부교감 신경을 깨우게 됩니다. 코로 숨쉬고 사십시다. 감사합니다. 소마원형 백정흠 원장이었습니다.